뉴욕 증시 3대 지수 상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시장의 투심이 끌어올려졌고요. 3대 지수 일제히 강세로 마감을 했던 간밤 뉴욕 증시였습니다. 다우지수가 0.05% 오르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이 기술주들의 랠리로 가장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0.91% 오르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S&P 500 6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0.58% 올랐고요.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또 중동 이슈와 관련해서 휴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의 변동성도 컸는데요.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장 초반만 해도 급등세가 나왔던 국제 유가인데요. 미국과 이란의 MOU 관련한 보도가 나오면서 장 초반의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을 했습니다. WTI는 0.91% 오르면서 배럴당 89달러 선에서 움직였는데 90달러 선 밑에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한때는 1.8% 가까이 밀리다가 금세 반등을 한 모습입니다. 한편 브렌트유는 0.02% 소폭 내렸습니다. 이틀 연속 하락을 하면서 국제 유가는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인지 지금부터 저와 마켓 무버 이슈로 확인을 해보시죠. 자, 미국과 이란의 60일 휴전 MOU 보도에 오늘 유가의 급등세는 진정됐고 시장은 반등을 했는데요. 이 이야기부터 한 번씩 짚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장의 핵심 변수는 중동 리스크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재부각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은 다시 한번 고조가 됐고요. 국제유가는 한때 2%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실제로 충돌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미군은 이란의 드론을 격추했다면서 호르무즈 인근 군사시설도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은 이에 대해 미국이 휴전을 깼다라고 반발을 했고요.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는 발표까지 내놨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확전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이야기가 장중에 흘러나왔습니다. 악시오스와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있었는데 미국과 이란이 60일 휴전 연장 및 핵 협상 재개와 관련한 MOU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였죠. 핵심 내용을 살펴보시면 휴전 60일 연장의 추진과 이란 핵 협상 재개 논의,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항행 보장을 포함하는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도 컸고요. 이란 측의 기뢰 제거 조건도 거론됐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줬을까요? 일단 시장은 전면전 가능성이 완화되면서 유가 안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폭이 장 초반 대비해서 상당 부분 축소가 됐고요. 기술주 중심으로 투심이 회복되면서 나스닥의 반등이 확대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변수도 있습니다. 최종 확정 단계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일단 트럼프의 최종 승인은 아직 남아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란의 타스님 통신이 오늘 장중에 이 MOU 확정 사실 무근이다라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고요. 군사 충돌 자체가 완전히 중단된 상황은 아닙니다. 결국 오늘 시장은 최악의 확전은 피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선반영하면서 반응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잇따라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한마디로 물가 부담보다는 시장의 경기 둔화에 주목을 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하나씩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오늘의 핵심 경제 지표는 4월 PC 물가 지수였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헤드라인이 0.4% 상승했고 전년 대비해서는 3.8% 상승을 했는데요. 여기서 특히 좀 시장이 주목했던 건 전년 대비해서 3.8% 올랐다는 부분이었습니다. 2023년 5월 이후 약 3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를 함께 살펴보셔야 됩니다. 전월 대비해서 0.2% 올랐고 전년 대비해서는 3.3% 상승한 수준이었는데요. 시장이 좀 주목을 했던 건 전월 대비 한 0.2% 상승한 부분이 이전치와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둔화됐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헤드라인 물가는 높았지만 시장은 이 근원 물가가 둔화됐다는 점에 더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제 지표들 연달아 발표가 됐는데 경기 둔화 신호를 다소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1분기 GDP 성장률은 기존 2.0%에서 1.6%로 하향 조정됐고요. 개인 소비 증가율 1.6%에서 1.4%로 마찬가지로 하향했습니다. 그리고 고용 지표를 나타내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5천 건으로 나왔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경기 과열보다는 성장 둔화 흐름이 확인됐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시장이 좀 중요하게 본 부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PC에 관련해서 헤드라인 물가는 높았지만 근원 PC가 둔화됐다는 부분 중요했고요. GDP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면서 금리 급등 압력이 오히려 제한되는 분위기입니다. 시장은 결국 물가의 재폭등보다는 경기 둔화 속 금리 부담 완화 가능성에 더 주목을 했고요. 결국 오늘 나왔던 다양한 경제 지표들, 연준이 당장은 더 공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시장이 높은 물가보다는 금리 급등 가능성 완화에 더 안도한 흐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색깔이 강했던 건 역시나 AI였는데요. 스노우플레이크가 깜짝 실적과 함께 아마존 웹 서비스 대형 계약 발표 이후 급등을 했습니다. 이 같은 이야기가 시장에게는 AI 투자 수요 계속 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되면서 관련 AI 기술주들 동반 랠리를 펼쳤는데요. 오늘 중동 변수와 물가 부담 속에서도 AI 관련주가 여전히 시장 중심에 있다라는 걸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는 최효은 앵커와 만나보시죠. 네, 간밤 증시는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AI 쪽으로의 랠리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간밤 시장을 잘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시장이 좀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안에서의 순환매 나오고 있고요. AI 안에서도 오르는 업종이 있는가 하면 하락하는 업종은 사실 하락폭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간밤에 1%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긴 조정을 드디어 끝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드디어 상승하기 시작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배런스지에서는 내기도 했습니다. 이 이유를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AI 신규 모델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모건 스탠리가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AI 쪽으로의 수혜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고요.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지금까지 많이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 위주로 다시 한번 자금을 싸들고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시장은 좀 어려웠다 이렇게 평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간밤에는 오라클이 또 6.6%대 상승, 팔란티어가 8.1%대 상승,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3%대 상승 나왔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AI 쪽 안에서 최근 들어서는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이었는데 다시 한번 간밤에는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갔고요. 이에 반해서 또 간밤에 반도체주들은 약간 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보시다시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쉬어갔습니다. 0.5%대 하락세, 인텔은 0.7%대 하락 나왔고요. 어제 또 하락이 나왔던 퀄콤 같은 경우에는 4%대 상승, AMD도 4.5%대 상승 나왔습니다. 퐁당퐁당 장세입니다. 어제 내렸던 종목들 오늘 시장에서 올라가고 또 오늘 내렸던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 시장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도 0.5%대 상승 나왔습니다. 애플은 연이어서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2009년 이후로 주간 기준으로 했을 때 1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 이번 주 시장이 끝난 건 아닙니다만 지금까지로 봤을 때 주간 기준으로 상승 탄력을 10주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은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로 주가가 연이어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결국엔 사상 최고치인 건데 이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기대 반 그리고 우려 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간밤에 알파벳은 0.3%대 상승세, 메타도 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도 0.79%대 상승, 테슬라가 0.4%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 간밤에 파이낸셜 쪽은 조금 약했습니다. JP모건 0.85%대 하락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하드웨어 쪽 샌디스크 3%대 상승, 그리고 델 테크놀로지 보시다시피 3.8%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델 테크놀로지는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고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델 테크놀로지스와 같은 하드웨어 쪽으로도 최근 들어서 AI 수혜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하드웨어 쪽까지 이제는 수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 실적으로 통해서 델 테크놀로지스는 다시 한번 증명을 해내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지금까지는 일단은 기술주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좀 주인공이 바뀔 수 있겠다라는 예감이 듭니다. 보시다시피 소비재 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HD 그리고 GE 이와 같은 기업들이 보시다시피 상승 탄력을 보여줬고요. 월마트와 같은 기업들도 0.3%대 상승 흐름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징주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스트 바이부터 좀 보고 갈까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기업입니다. 미국에서 전자제품을 파는 기업인데 미국의 베스트 바이가 어떤 실적을 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전자제품 수요가 좀 어떻게 변화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베스트 바이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부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전자제품을 파는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었는데 베스트바이 실적이 나왔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가이던스도 좋았습니다. 시장에선 기대를 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꺾였던 전자제품 판매 지표가 좀 다시 한번 반등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나왔고요. 15.8%대 급등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 어제 저희가 장 마감 이후에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부분을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다시 한번 정규장에서 슈팅이 나왔습니다. 일단 중요했던 게요.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여기에 더불어서 투자 의견이 연이어서 상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개장 전부터 스노우플레이크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36%대 급등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일즈포스인데요.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SaaS가 이제는 좀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사실 AI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피해주가 돼버렸습니다. 실적은 성장을 했는데 가이던스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시다시피 주가가 0.8%대 하락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함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한 줄로 정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많은 외신들이 좀 다른 헤드라인을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AI 랠리가 이어질까? AI가 강세를 보일까? 그리고 AI로 인한 강세장이었다라고 표현하는 언론사도 있었던 반면에 CNBC는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했습니다. 시장은 어떠한 형태로든 MOU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이게 AI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이로 인해 소비재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 시장이 결국엔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마켓 시그널에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역시나 한국 증시 전문가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좀 끝나가게 되면은 이에 따라서 한국 증시에서는 AI 쪽 반도체 랠리가 이어지기보다는 지금까지 쉬어갔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올라가고 그 이후에 AI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연이어서 또 제시해 주신 바 있는데요. 이와 비슷합니다. 미국 증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소비재 쪽이 먼저 움직이고 이렇게 시장이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AI 쪽으로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그리고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언제쯤 끝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목요일 시장 함께 정리해 보고 왔습니다.